우리나라 대한민국 선대위 대변인 강유정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장소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광주 e스포츠 경기장입니다. 저희가 여기 오는 길에 오늘 아침 광주에서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있었고 거기에서 좀 소방대원분이 좀 많이 다치셨고 일하시는 분도 좀 다치셨다는 소식을 접해 들어서 조금 무거운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주에서 e스포츠가 한 번 더 또 꽃을 피웠으면 하는 e스포츠 산업과 e스포츠 문화가 꽃을 피웠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간담회를 진행하지만 시작은 조금 무거운 마음이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기장입니다. 아레나라고 부르는 경기장인데요. 오늘 많은 분들 모셨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브리오니 스포츠의 박정석 단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우리나라 대표 게임사이자 e스포츠 종목사인 넥슨에서 오신 김세환 e스포츠 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넥슨 e스포츠 팀 김세환입니다. 네, 손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프로게이머 무릎 배재민 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DRX에서 철권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고 있는 배재민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캐스터 천시아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e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천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는 조승래 의원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게임 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위원장이고 제가 위원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님 계십니다. 후보님. 네. 초보 프로게이머 이재명입니다. 경기장 들어오실 때 어떠셨어요? 오늘 e스포츠 경기장 왜 찾았다고 하면 될까요? 저희. 글쎄요, 제가 경기도 지사일 때 e스포츠 경기장 공모를 해가지고 그게 아마 성남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게 취소된 모양이에요. 점점 e스포츠가 사실은 좀 발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위축되는 느낌이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상당히 잠재력이 큰 산업이기도 한데 어쩌다가 이렇게 자꾸 퇴락해 가는지 안타깝네요. 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무릎 선수가 월요일에 에보 재팬에서 철권이죠. 네. 우승을 하고 오셨습니다. 122회나 우승을 하셨다고. 네. 오, 이 연세가 꽤 되신 것 같은데. 연세. 이 프로게이머 세계에서는 꽤 노장 아닙니까? 40대 프로게이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없는데. 거의 없습니다, 지금. 네, 손이 아주 좋으신가 봐요. 좀 빠르긴 합니다. 저희가 영상을 잠깐 준비해서요. 한 아, 40초짜리 그러게요. 한번, 게임 네. 영상 한번 그 짜릿한 우승 순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게 이렇게 많이 발전했네요. 전 대학 다닐 때도 이런 유사한 뭐 초보 단계이긴 한데 그 게임에서는 그게 계속 발전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사실 이제 프로 e스포츠로 발전한 지는 사실 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e스포츠가 워낙 커졌다 보니까 이제 탄력받아서 좀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니 왜 갤러그는 그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갤러그 선수들 300만 점도 가뿐하게 하는. 후보님 오늘 갤러그 얘기 하시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내기했거든요. 역시 하셨습니다. 그것도 전설이었습니다. 저도 한때. 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갤러그 말고 한번 여기 경기장 오셨는데 네. 경기 한번 배워보시고 시연해보시면 어떨까? 좋습니다. 생각이 근데, 듭니다. 네. 살짝 무서운데. 우리는 단순한 게임에 익숙한데
그 전설을 해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갤러그 전설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천시아 캐스터님이 그 설명도 해주시고 또 해설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후보님 그리고 단장님 함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두 분께서 얼마나 멋진 모습 보여주실지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우리 단장님께서 후보님 조금 간단한 조작법 등을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네, 자리로 가주시죠. 오늘의 경기는 이제 칼바람 나락으로 진행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좀 하나의 시간이 좀 공격로에서 걸리긴 두 분 하는데. 함께합니다. 네, 먼저 훈련 모드로 들어가서 확실하게 이런 스킬이라든지 어떤 타이밍에 좀 분배를 해야 되는지 단장님께서 후보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챔피언 같은 경우는 블리츠 크랭크를 후보님께서 설명해 주셨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눈같이 네, 디테일한 부분도 장자님께서 현재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둔화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이분. 자, 과연 이 훈련 모드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죠. 스킬까지 굉장히 지금 디테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단장님이시고요. 후보님 역시 빠르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지금 청년들에게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통해서 두 분이 얼마나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실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요. 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블리츠 크랭크의 강철손 Q 스킬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 스킬에 대한 설명도 단장님께서 자세하게 해주고 계시거든요. Q 스킬이 핵심이고 그리고 이런 CS, 미니언, 라인 수급을 통해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3개의 지도집으로 시작을 하죠. 왜냐면 블리츠 크랭크는 서포터 캐릭터이기 때문에 초반 아이템이 뭐 도란 링, 도란 방패가 아니라 3개의 지도집으로 현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펠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D 전멸, F 전멸, 요거 조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보이는 바에서는요, F 전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강철 주먹 스킬 일단 먼저 찍어주셨고요. 스킬의 운영 방향도 단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또 빠르게 받아들이시면서 이 청년들과 함께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는 그 날을 꿈꿀 수 있는 현재 배움 현장이고요. 단장님께서 이제 또 친절하고 침착하게 후보님께 이 스킬에 대한 지식, W 스킬도 있고 자기장도 있고 그렇죠. 이 스킬까지 네, 강철 주먹 스킬도 한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기장까지 네, 로켓손 다시 한번 W도 있고요. 자, 계속해서 폭주 스킬과 더불어서 궁극기까지 라인을 지금 어떻게 먹는지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블리츠 크랭크 서포터니까 우리 원딜은 지금 뭐 없지만 원딜과 함께 이 바텀 라인을 가야 하는 챔피언이거든요. 먼저 자, 빠르게 바텀 라인으로 블리츠 크랭크 후보님께서 이동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미니언, 뭐 라인전 같은 부분도 골드 수급 같은 부분들도 천천히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쭉 가야죠. 그렇죠. 자, 미니언이 있는 곳까지 계속해서 블리츠 크랭크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가서 앞에 있는 이 미니언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자, 미니언을 스킬을 통해서 CS, 막타가 중요하다는 부분. 그렇죠. 방금 21골드 잘 들어갔고 폭주 키고 네. 골드 수급을 상당히 스무스하게 해내고 계신 후보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미니언 한 라인 정리하고 집에 가면 상점에서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요. 스펠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계신데요. 현재는 지금 점화 스킬 그리고 전멸 스킬을 D와 F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방금은 이 F 전멸 스킬을 후보님께서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자, 조금만 더 배워본 다음에 단장님과 후보님의 1대1 칼바람 나락도 함께 만나보시죠. 굉장히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까지도 단장님께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만화가 부족합니다. 후보님 지금은 만화가 없으십니다. 예, 스킬은 만화가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내 위치를 다시 정립하는 방법까지. 그렇죠. QWER 그리고 D와 F의 이 스펠까지 있고요. 감정 표현하는 법도 배우신 것 같습니다. 감정 표현은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자, 포기. 네, 애쓰셨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네. 짧게 한번 배워보셨는데, 네. 그래도 맛을 한번 보셨다라는 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자리로 돌아가 볼게요. 네, 수고해주신 우리 천시 아나운서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사실- 어려워가지고 포기했습니다. 아, 기권. 그리고 아마 연세가 많이 나으신데 어떻게 맞아요. 저 복잡한 게 가능하십니까? 그래. 대결을 했었더라면 큰일 날 뻔한 게 우리는 키를 못 외우겠네요. 맞아요. 이 스타크래프트의 위대하십니다. 전설이신데. 네. 자, 그래서 우리 또 깜짝 손님 한 분만 더 모셔볼까 해서 저희가 이따 또 한 분 모실 거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진지한 얘기들, 마음속에 가져온 얘기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후보님? 아,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스타크래프트라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 처음 이제 나왔는데, 우리는 단순한 손동작 놀이를 했는데,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이걸 하면 너무 깊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입에 들어가다 포기해버렸어요. 포기. 너무 깊이 빠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빠지기를 잘했습니다. 제가.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제가 워낙 저는 이제 성격상 뭘 하면 끝장을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했더라면 저도 선수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피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무릎님이 같이 싸울 뻔했는데 안 싸울 수 있게 아니, 뭐요. 되었네요. 네. 환갑지난 선수하고 한 번 하는 건데 네네. 좀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볼까 합니다. 이제 함께 앉아서 이제 좀 차분한 얘기를 하면서 이 스포츠가 이렇게 굉장히 화려해 보이기도 하지만 가야 할 길이 좀 멀기도 해서 그 이야기들을 좀 꼭 전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상당한 좀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해서 뭐 게임에서 저희가 워낙에 많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모든 분들 잘 알고 계시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몰입력을 너무 필요로 하다 보니 아주 어린 친구들은 몰입력이 부족해서 게임을 힘들어한다라는 말도 요즘에는 거꾸로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박정석 단장님 혹시 후보님한테 뭐 좀 여쭙고 싶은 말씀이나 좀 궁금했던 점 있을까요? 일단 좀 그 건의 혹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제 지금 현재 그 e스포츠 산업에서 지금 그 학문을 닦는 그 청소년들부터 그 대학교 e스포츠 학과가 지금 좀 있거든요. 근데 초중고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지금 e스포츠과가 꽤 많은 대학교에서 지금 과가 신설이 돼서 운영 중인데 초중고에 있는 이제 그 학원 스포츠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고 은퇴하고 다시 또 지도자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장소가 그런 곳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저희 어릴 때는 이제 그 뭐 축구부라든지 야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군 뭐 혹은 동 요런 차원에서 이제 할 수가 없으니 너무 많은 이제 그 스포츠 학원 스포츠가 있으면은 좀 그것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당장에는 시도에서 권역 그 수준에서 네 그래서 하나 정도씩만 학교당 운영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에게는 좀 그 조기에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학부모에게는 좀 그 사교육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좀 조기에 재능을 좀 발견해서
저희 이제 앞으로는 뭐 계속 아시안 게임은 이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도 2026년에 또 열리게 되고 거기 e스포츠 종목으로 채택이 됐고 그리고 EWC라고 해서 사우디 e스포츠 월드컵이라고 작년서부터 지금 올해는 이제 훨씬 더 큰 규모로 이제 대회가 펼쳐지거든요. 24개 종목에 한국 돈으로 이제 1,000억 원에 가까운 총 상금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프로게임단에 입단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고 국제 무대에서 그 좋은 성적을 내서 국위선양할 수도 있고 뭐 또 외화벌이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좀 만들어지면 나중에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가 좀 구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좀 건의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e스포츠에 대해서 인식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것도 하나의 산업으로 또 하나의 스포츠로 인정해서 이제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도 됐는데 우리 학부모들 대부분 생각, 기성세대의 생각에는 이거 게임하면 애 망치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번에는 그 특히 박근혜 정권 때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였는데 이걸 이제 4대 중독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게임을 엄청나게 규제를 했잖아요. 이걸 마약 중독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뭐 규제도 하고 이러는 바람에 당시에 이제 우리가 원래 세계 게임 종주국이었는데 지금 중국이 완전히 그때 추월당해 버렸잖아요. 지금도 이게 e스포츠 시장이 새롭게 열리고 있는데 어쨌든 여전히 기성세대의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거 게임 이거 아이들 망치는데 게임 몰입하다가 공부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 마치 우리가 왜 동네 만화가게 애들 만화 보러 가면 그 공부 안 한다고 그 만화가게 막 끌고 나오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것도 하나의 큰 직업이 됐는데 지금이 딱 그 경계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일단은. 근데 지금 초중고의 e스포츠 그 팀 또는 수업을 인정해주면 이제 게임 선수들이 e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다시 은퇴한 다음에 이제 교육자로 가거나 뭐 창단을 하거나 전에는 보면 주로 창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교육자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그 말씀이신데 참 그 높은 벽을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황희도 위원장께서 자리에 도착하셔서 같이 모시고 또 한 우리 명의 전직 프로게이머로서 네. 환영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그 PC방이 지금 한 8,000개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 뭐 한 2만 개 넘게 있을 때는 사실은 PC방에서 말하자면 우리 e스포츠 생활체육인들을 많이 육성이 된 거거든요. 그 PC방에서. 그러니까 이 e스포츠 저변을 넓히려면은 그렇게 전문 엘리트 코스를 밟는 것도 학교부터 뭐 실업팀 뭐 이렇게 필요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생활 e스포츠 저변을 넓히는 거 요 두 가지가 좀 동시에 좀 진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그 학교에다가 PC방을 설치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사고가 좀 줄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e스포츠나 게임을 학교 아이들 정서 관리에 이용을 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무름님은 네. 혹시 어떤 얘기 하시고 싶은지. 네. 사실 이제 e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제가 자랄 때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 선수가 잘할 때라고 하면 제가 이제 20년 전 90년대부터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사실 게임에 대한 인식이 저는 무릎 선수 이렇게 뵈니까 원래 프로게이머의 그 한계 연령을 되게 20대 중반 정도로 보는데 그때 내가 도지사 때 들어보니까 여기 정말 수명이 아주 오래 되신 것 같아요. 선수 수명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수명이 짧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거의 상위 거의 막 0.몇 프로만 이제 좀 오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오래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이제 선수 생명이 끝났을 때의 그런 진로도 사실은 지금 많이 좀 약한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발전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지원을 정부 지원 받아서 만든 아레나가 4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아레나는 좀 더 충분치 않다라는 얘기도 많이 제가 듣기도 했었어요. 여기도 400석 규모인데 거의 바로바로 그냥 자리를 못 구한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게 e스포츠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또 게임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뭐 이런 대회나 또 그런 거를 할 때 객석이 완전 만석이 되는 게 자주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은 어떤 특정한 게임들만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종목이나 이런 이제 리그 같은 걸 넓히게 된다면 게임이 삶에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은퇴를 걱정하시는 무릎 선수의 말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후보님? 사실 지금 이제 은퇴를 후보님께 여쭤보긴 했는데. 은퇴를 하게 된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오래된 이제 올드 게이머로서 저는 이제 바라는 건 이제 미래 세대들이 이제 e스포츠에 대한 그런 꿈과 장래희망을 가졌을 때 은퇴 후의 삶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했을 때도 뭔가 이 지도자의 삶이나 아니면은 이제 e스포츠 분야에서 뭔가 많은 이런 다음 세대들에게 좀 지식과 그런 것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직은 솔직히 그런 체계적인 게 없다 보니까 저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것도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스포츠는 아직 생소한 분야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e스포츠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조차도 무슨 게임에 빠진 거지, 그걸 스포츠라고 할 수 있냐. 또 선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도 뭐 임요환 선수 때문에 이게 이 스포츠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가능한 직업군으로 알려지긴 했는데, 역시 아직도 인식이 많이 부족해서 이거를 그 탈선, 그 일탈 이런 걸로 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아직 구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 이제 관중 수에는 많아요. 보니까 제가 성남시장 할 때만 해도 십몇 년 전이죠. 십몇 년 전에 그 피파 온라인 중계료가, 그때 당시 내 기억으로는 피파 온라인 중계료가 400몇십억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프로야구 중계료에 거의 맞먹는. 그래서 400몇십억에 낙찰이 됐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성남 FC 축구단에 피파 온라인 선수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선수를 중국에 팔아서 좀 남겨먹은 일도 있어요. 우리 좀 선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아쉽네, 시장이 좁아서 그때도 얘기가 이 선수 수명이 너무 짧다. 그리고 요 아주 예민하고 동작이 빠를 요 시기가 딱 지나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 때 이렇게 이 스포츠 선수들을 봤더니 대개 은퇴 선수들은 창단을 한다고 그래요. 선수 양성해서 창단해서 잘 되면 또 약간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서 그때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 그 측면에서 생태계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예비 선수 중에서 발군의 실력을 가진 우리 무릎 선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길을 찾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제 사실은 쉽지 않죠. 마치 성공한 연예인 비슷하게. 그래서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인식을 바꾸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지금 사실 많이 이제 성장세가 위축된 것 같아요. 전에 한때는 세계 최강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하나의 산업으로서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관련 산업들도 산업 자체에서도 좀 지원도 좀 해야 되고 양성도 해야 되고 홍보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이걸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약물 중독처럼 취급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도 가능한 거죠. 우리 정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각각 확인합니다.
우리 은퇴한 프로게이머 황희두 위원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무릎 선수님이나 아니면 우리 또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계신 박정석 선배처럼 되고 싶어서 프로게이머를 준비했는데 저는 이제 그 꿈을 달성하지 못하고 은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 정치 영역에 오니까 제일 많이 들은 그 많이 달린 악플이 게임하던 놈이 뭘 안다고. 이 게임하던 놈이 뭘 안다고. 그게 뭘 안다고 뭐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서 이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프로게이머를 꿈꿨을 때 우리 뭐 박정석 선배, 뭐 임요한 선배 뭐 이런 분들처럼 되고 싶었는데 사실 그렇게 못 되고 은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뭐 실패한 프로게이머다 보다 막 조롱하니까 제 동료들끼리 이제 그런 반응들을 공유하면서 우리 대다수가 사실 그렇게 성공하기가 그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너무 이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그냥 게임하면은 다 그냥 조롱의 대상이고 그냥 뭐 은퇴하고 나서 뭐 그나마 좀 성공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저는 전반적인 사회 인식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공부 계속하고 뭐 정치 쪽으로 와서 활동하는 거고 또 이렇게 각자 그 은퇴한 선수들이 뭐 코치 쪽으로도 가고 뭐 인터넷 방송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그 인식 개선이 진짜 시급하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우리 김세환님은 지금 또 게임 회사에 근무하시기도 하니까 네네. 어떠세요? 저는 이제 e스포츠를 저희가 이제 기획하고 제작하는 입장으로서 저희 오늘 광주 e스포츠 경기장도 처음 와봤는데요. 이런 경기장에서 이제는 많이 경기가 일어나고 이제 관중들도 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돼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보면은 거의 수도권에서만 한정적으로 해서 리그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수도권 말고 이런 좋은 공간까지 활용하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회사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한정된 예산 안에서 하려면은 수도권 외 바깥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예산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공간도 대부분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아예 이런 것들이 예산에 대한 어느 부분, 저희 리그를 지자체 경기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리그를 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 게임사에서는 이 실질적인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뭐 방송이나 이런 제작에 예산을 어느 정도 경감시켜줘서 수도권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게 맞춰진다면은 안 올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런 게 지원도 다 가능할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경기장이나 이런 기반 시설을 갖추면 그게 잘 활용되게 하는 게 중요하죠. 놀면 뭐 하겠어요? 이게 이제 지금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부산, 광주, 대전, 그리고 아산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장을 지어놓고 이제 활용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임, 그러니까 e스포츠의 지역 리그를 활성화시키면 되는데, 네. 지역 리그를 하기 위한 유인책들을 좀 만들어달라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거는 정책적으로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남에 이제 워낙 게임 관련 산업 업체가 많으니까 넥슨도 성남이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저하고 인연이 있던가요? 제가 성남 이제 시장을 할 때 지스타, 그러니까 부산의 게임 페스티벌이죠. 세계 게임 대회인데 부산 당시 시장이 새로 돼가지고 그 게임 대회를 확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전부 부산을 떠나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성남으로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부산 시장이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다시 이제 뺏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원 사업을 좀 늘려서 다시 지금은 계속 하고 있죠, 부산에서.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관련 게임 업체들도 성남으로 오고 싶었는데 성남은 경기장이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일산으로 하다 보니까 성남시장이 일산으로 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다 흐지부지 하다 말았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할 수 없이 그 성남에서 별도로 월드 게임 페스티벌을 별도로 만들었죠. 지금도 하고 있던가요? 네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하죠. 그래서 그런 게임 페스티벌을 이제 시 예산으로 지원하면 이제 전시도 좀 하고, 게임 캐릭터들 구경도 좀 하고, 요새 좀 자리 좀 잡았어요? 조금씩 규모는 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몇 년 안 됐죠, 사실은. 그래서 좀 그런 방식으로라도 좀 지원을 해주면,
게임 업체들, 종사자들, 또 이 스포츠 종사자들한테도 기회가 생기겠죠. 그 게임도 인프라가 중요해서 이렇게 아레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e스포츠 현장과 그리고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즐기는 사람이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게임 업체 하나만 온다 혹은 아레나 하나만 온다라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게임 업계에서 또 한 역할 하시고 계신 천시아님은 혹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혹시 없을까요? 일단 먼저 나왔던 이야기들도 있기는 해서 두 가지 정도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대전시에 자리하고 있는 우송정보대학에서 e스포츠학과 교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e스포츠 선수 혹은 산업에 관한 부분들을 꿈꾸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두 분도 말씀해 주시고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우리 이제 학생들이 대학교까지 잘 들어가서 뭔가 대비를 하는 그 확률도 사실은 굉장히 적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이 산업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수뿐만 아니라 뭐 코칭 스태프도 있고요, 지도자도 있고요, 심판도 있고요, 감독 혹은 뭐 종사하는 이런 기획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부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학교와 함께 지원이 같이 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에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네, 아무튼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많은 대학교 e스포츠 학과가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은 목표하는 바는 같을 거예요. 저도 이제 교육자의 마음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든 하나 자리 잡고 자기의 꿈을 이루고 무엇이든지 e스포츠, 대한민국 e스포츠의 발전이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같이 이루어주고 싶은데 선수의 등용문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습니다. 데뷔하는 과정도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물론 선수가 되는 것도 정말 좋지만 그 외에도 다른 인력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도자도 있고요. 심판, 코칭 스태프 등등 여러 가지 방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교육, 뭐 대학교라든지 사교육 같이 좀 이제 고민을 하면서 같은 이런 이제 인력 사업들을 조금 더 고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그 오브 레전드가 아까 저희가 잠깐 플레이를 해봤지만 굉장히 유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뭐 페이커 선수를 포함해서 굉장히 또 유명한 팀들이 있죠. 젠지, 하나생명, T1 그리고 또 이제 디플러스 기와까지 굉장히 또 인기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지금 이 e스포츠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유명한 종목이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를 뽑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리그 오브 레전드 말고 뭐가 더 있어?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딱히 바로 떠오르는 대답이 사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측면을 봤을 때 2024년에 e스포츠 포럼에서 발표한 정보를 보니까요.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금이 리그 오브 레전드가 7위입니다.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고요. 그 상위에 있는 이런 다른 게임들이 왕자 영예라든지 도타, 카운터 스트라이크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상위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현재 그 방면에 대해서 이런 선수들이라든지 그런 두각이 조금은 보이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다른 종목들의 리그 오브 레전드를 제외하고서라도 다른 종목들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왕자 영유를 이제 자국 이 서비스하고 개발하고 있는 왕자 영유를 통해서 굉장히 자국 e스포츠를 활성화시키고 있고 일본은 섀도우 버스 그리고 몬스터 스트라이크 요걸 통해서 자국이 서비스하고 이렇게 개발한 통을 이제 서비스하고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게임을 통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조금 더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게임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글로벌화를 조금 더 꿈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 교수님이 캐스터를 하셔서 그런지 캐스터님이시라서.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한 3분의 1은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할까요? 아니. 제가 잠깐 긴장해서 말이 조금 빨리 나와요. 솔직하게 긴장해가지고 네. 에고로 그래서 이게 에고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사실 이게 잠재 시장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계료 e스포츠 중계료가 무슨 수백억 우리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은 잠재력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나 또 기성세대들의 생각 자체가 이걸 하나의 산업으로 또는 아주 상식적인 일자리, 좋은 일자리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이겨내야 될 과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게임 산업이 원래는 우리가 매우 앞서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보수 정부에서 너무 무지막지하게
이걸 거의 탄압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많이 위축됐죠. 위축되고 지금 많이 처졌는데 저는 이게 꽤 잠재력 있는 산업 영역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이제 이 과제가 남는데 어쨌든 수요는 있고 이제 이런 뭐 경기장들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콘텐츠 개발이나 사실 콘텐츠 개발을 잘하면 이게 또 꼭 게임에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많이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 집권을 만약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문화산업을 이제 육성하는 건데 사실 e스포츠도 일종의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문화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산업 양성, 육성의 측면에서도 각별히 좀 관심 기울이고 콘텐츠 개발이든지 아니면 뭐 시설 이용이든지 아니면 선수 양성이든지 잠재적 시장을 개발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유명 선수들을 좀 이렇게 상품화해가지고 저 해외에다 좀 많이 팔아야 되지 않을까. 캐릭터도 만들어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K 이니셔티브에서 K 컬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K 게임입니다. 2023년 한국 게임 산업의 수출액만 보더라도 수출액입니다. 12조 1,402억 원의 그 수출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장은 아직도 잠재력이 많이 남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K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가면 좋은데 처음 우리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문화적 인식이 좀 달라지고 2026년 아시안 e스포츠 종목만 하더라도 지금 철권 비롯해서 스트리트 파이터, 포켓몬 그리고 배틀그라운드처럼 11개 종목이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 상황이거든요. 황희두 님이 이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그리고 이 산업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뭐 e스포츠 관련해서도 뭐 보고서 같은 거 보면 지금이 한 3조 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10년 뒤에는 뭐 거의 한 7배, 8배 정도 지금 올라갈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산업적으로도 중요한데 전 특히 아까 뭐 그 공교육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제가 실제 경험인데 스타크래프트 2도 잠깐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국내보다 이제 해외에서 좀 더 많이 그 소비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한 프로게이머랑 제가 레더 게임이 잡힌 거예요. 이 레더 게임이 쉽게 말하면 그 되게 중요한 점수가 달린 중요한 게임인데 그 선수 상대가 갑자기 알류 코리안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예스 하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게임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점수가 깎이는 거 이게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가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 미국인 프로게이머가 나가버린 거예요. 게임도 안 하고. 왜 그런 거냐? 그만큼 이제 한국인 선수들이 그 게임을 너무 잘하니까 프로 선수들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선수들도 너무 잘해서 그냥 안 하고 나가버린 거죠. 어차피 그냥 지면 짜증나니까. 근데 물론 이제 아까 조승래 의원님 말씀처럼 한국의 그 PC방 문화라든지 이런 게 또 영향도 있겠지만 전 그때 이제 뭘 느꼈었냐면 한국인들의 이런 특히 게임을 하는 그 청소년들의 이 잠재력 그리고 이런 어떤 사실 게임이라고 하면 기존에 뭐 생각하는 게임 혹은 뭐 PC방 이런 인식을 보면 당장 저도 과거에 프로게이머 준비할 때 막 그 담배 연기 엄청 나는 데서 그 게임을 준비했었는데 요즘의 PC방은 완전히 또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프레임을 어떻게 깰 것인가. 그럼 동시에 게임 속에서도 부정적인 모습들도 있지만 사실 또 이제 다르게 보면 협력, 뭐 팀워크, 전략적 사고 이런 게 무수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부각시키는 교육이 병행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성세대 분들도 게임에 대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인식과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산업적인 의미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문화적으로도 또 이런 많은 e스포츠 팬들 같이 이제 그 호흡을 맞춰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말이 조금 빠르신 것 같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사실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지만 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이 산업적 가치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블루오션 아닙니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개척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참가자들께서도 그런 마음들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우리 후보님에게 또 전달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보님 말씀 좀 들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으니까 네, 꼭 저 해도 될까요? 이번엔 길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후보님께서 지금 이제 e스포츠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계신데 너무 잘 어울리시고요. 오늘 딱 이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 맞는 그런 아웃핏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역시나 국산게임 활성화와 글로벌화가 조금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님. 청 교수님이 네. 그 캐스팅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혹시 다른 정리 네. 말씀? 네. 저는 사실 이제 게임을 정말 이제 게임을 하면 이제 뭐 맞는 그런 시대에서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게임을 하면 이제 혼나는. 혼나는. 맞는 일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혼났으면 게임을 하면 솔직히 혼나는. 부모님한테 혼나고 했지만 맞으면서 혼나는. 예. 그런 그렇지만 통로가 있습니다. 이제.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세대나 이제 다음 미래 세대들은 뭔가 이 게임을 이제 꿈을 가지고 또 이제 게임이 또 이제 직업을 떠나서 이제 문화와 산업으로 발전한 만큼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실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톰이라고 하는 만화를 보면 그게 완전히 그냥 공상이었는데 지금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때도 만화를 보면 책을 안 보고 만화를 보면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웹툰이나 만화 이게 얼마나 큰 산업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각광받는 직업이 됐는데 이 게임도 제가 보기엔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빨리 남들보다 반발짝 빨리 가면 이제 우리가 기회를 누리게 되는데 역시 문제는 이 기성세대들입니다. 기성세대들 특히 이제 고난을 가진 이 공직자들이 이 생각이 노쇠한 경우가 많아요. 저도 안 그러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말씀하신 거 오늘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노익장을 과시하는 우승 선수가 막 나온다는 사실이 아주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조승래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요청하기를 아까 한국의 4대 그 정부 지원 아레나 대전, 광주, 부산 그리고 사실 아산은 아직은 완공이 안 됐고요. 경남 진주에 있다는 정정 말씀 꼭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e스포츠 그리고 게임 우리가 흔히 게임이라 부르지만 한국의 미래 컨텐츠 산업이자 e스포츠이자 여러 가지로 주목받을 수 있는 한국의 문화 자산입니다. 그 문화 자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같이 나눠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선수분들 그리고 게임 관계업자분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들 다 모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같이 이야기 나눌 후보님께 큰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 정리해 보도록 잠깐만요.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게 이제 e스포츠 선수 중심의 얘기를 했는데 이 게임 이용자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화나는 경우 많죠. 우리 황유도 선생이 나한테 맨날 얘기하는. 네, 그런 문제도 사실 게임 회사들, 게임 회사, 이 회사들이 회사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혹시라도. 뭐 그 회사는 안 그러겠지만, 그 확률 아이템 이런 거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사람 약 올리는 거, 거의 뭐 기망에 가까운 그런 것들은 좀 안 하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전체로 발전하지. 지금 요 당장의 이익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이용자들 갈취 사취하면은 시장이 전체 죽어요. 다른 회사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게임 이용자의 권리까지 챙겨주시는 우리 후보님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간담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화 운동 투사다 이렇게는 말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주화 운동 뭐라고? 민주화 운동의 투사다. 본인이. 민주화 운동. 5.18 정신 전문 계제 얘기는 안 하시고요. 지금까지 매년 국민의힘은 특히 선거에 임박해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또 달랐죠. 이번에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주 5.18 정신은 광주라고 하는 지역의 정신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주권의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헌법 전문 개제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사시는 최희창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셨는데 그 부분 좀 한마디씩 드리고요. 아까 지금 게임 질병 코드 지정 관련된 것도 언급하셨 게임 질병 코드로 지정하는 거 네. 하셨는데 좀 최종적 출범을 하게 되고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건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좀 악성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게임 산업은 e스포츠가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이제 매우 중요한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됐고 또 중요한 문화 산업이 됐습니다. 과거의 생각에 젖어서 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게임 산업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결국 중국에 역전을 당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방향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은 저는 이미 90일 전쯤에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했죠. 100일 안에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91일 만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미리 했던 이유는 그게 진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정치 전술상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조만간 국민들한테 큰절하면서 정신 차리겠다, 잘하겠다 아마 이럴 겁니다.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배신하고 국민 주권에 어긋나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고는 꼭 이렇게 국민들한테 큰절하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 했지만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이다 석고대죄하지 않고 적당히 미봉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다면 제명했어야죠. 좀 나가주십시오 부탁을 하니까 국민의힘의 승리를 바라면서 잠깐 나가 있겠다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거면 뭐하러 탈당을 했는지 결국 정치적 전술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 진지한 태도를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진화일보 김민지 기자입니다. 김상우 의원하고 김용란 전 의원 등 보수 인사들이 잇따라 후보님 지지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잇따라서 국민의힘에서 하와이 특사단이라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김문수 후보 손편지 들고 하와이로 떠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보수 정당을 참칭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수 정당이기보다는 수구 기득권 이해 집단이었죠. 그 당 안에서 나름의 합리적 보수의 입장을 가지고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정치인들이 더 이상 국민의힘 안에서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형식적으로나마 보수의 가치를 주장하는 척 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보수의 가치를 버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 있는 합리적 보수 정치인들이 탈당을 하거나 사실상 밀려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중도
보수적 가치까지 지금 단계에서는 감당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 가능한 많은 분들을 대통합의 차원에서 함께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 홍준표 특사단 말씀이죠. 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팽개쳤기 때문에 과연 그런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을 다시 담을 수 있겠느냐라는 점을 제가 예측해 본다면 지금의 그런 마인드와 그런 태도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혹시 네. 내일 TV 토론 처음 진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시거나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나 이만 전략 같은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진지한 자세로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안과 대책들을 잘 설명드리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예리한 감사인데요. 아까 5.18 민주노력의 유승민 전 의원님 사실 알고 계세요? 누구? 유승민 전 의원 사실 알고 계세요? 뭘 했다고? 5.18 민주노력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같은 타이밍에 모르겠어요. 몰랐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정리하고 이따 5.18 전략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